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줄리벽화 혐오만 남긴 채 퇴장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측이 문제가 된 그 벽화를 결국 흰 페인트로 덧칠을 해버렸어요. 예, 총 6점 중에 논란이 됐던 벽화가 2점인데요. 먼저 한 점은 이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랑 함께 이제 남성 목록이 이제 익명으로 나열돼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점은 금발머리를 한 여성의 얼굴 옆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결혼 전에 한 유흥업소의 에이스로 이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 그리고 당시 유부남 검사와 동거하는 등 이 남성 편력이 심했다는 의혹을 저격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물론 김 씨 측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벽화를 두고 이를 수호하려는 여권 지지층과 또 이에 반대하는 친야 성향의 이 시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요. 이 서점 앞에서는 각종 소란이 이제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네. 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또 실시간으로 이를 중계하기도 했고요. 결국 서점 측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면 영업에도 방해가 되고 또 오가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직원들도 좀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흰 페인트로 아예 덮어서 지워버렸습니다. 나머지 4점은 그대로 뒀고요. 근데 이제 이미 한 차례 그 줄리 관련 문구를 지우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논란이 계속된 거죠. 예, 처음에는 이 벽화는 그대로 둔 채 이제 문제가 된 글귀, 그러니까 남성 목록이나 아니면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런 글귀만 지운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벽화를 설치한 서점 대표 여모 씨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하면서 이 벽화를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 스프레이로 이제 여권 유력 인사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여성 단체에 대한 또 비방 문구를 적어서 또 문제가 됐고요. 또 반대로 여권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씨가 또 논문을 쓸 때 회원 유지를 영어로 쓰면서 이 유지를 발음 나는 대로 YUJI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글귀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이제는 또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자유, 조롱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그 서점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그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흰 페인트를 덧칠하기 전에 한 유튜버가 이 벽화에 그려진 여성의 얼굴이랑 또 줄리의 남자들이란 문구 부분을 이 검은 페인트로 칠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워버린 거죠.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재물손괴로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재물손괴가 됩니까? 일단 당시 벽화를 보면은 이 서점 주인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하지만 벽화는 보존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벽화에 마음껏 낙서를 하라고 하면서 또 벽화를 보존해달라는 거는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낙서를 하면 당연히 벽화가 보존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또 하나 문제가 이 벽화를 보존하라는 게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건지 그림만 건들지 말라는 건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림 부분은 또 그 일부 그림 부분을 또 검게 칠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물손괴 때는 좀 이 내용 자체도 애매하고 또 표현의 자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성립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 유튜버들이 또 서점까지 들어와 직원과 손님들에게 또 각종 욕설을 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요. 이 부분은 또 모욕이 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한 시민단체에서 이 벽화와 관련해서 그 서점 대표 여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당 벽화를 보면 뭐 줄리라고 해서 누가 봐도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됐고요. 또 김 씨가 여러 남자와 교제했다는 또 문란한 사생활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여서 명예훼손 성립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명예훼손은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 처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당사자 측인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 역시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또한 윤 전 총장 측에서 아예 수사기관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격 인상 그 파장은입니다. 자, 미국 제약업체죠.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을 하는 그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예정인가요? 예,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이 화이자는 기존 대비 한 25% 이상 올렸고요. 모더나는 10% 이상 이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유럽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회분의 가격은 15.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21,000원에서 19.5유로 26,700원으로 올랐고요. 한 5,700원 오른 거죠. 모더나 백신은 1회분이 22.6유로, 그러니까 22.6달러, 26,000원에서 25.5달러, 2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이번 그 가격 인상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그 예방 효과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를 이용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이 메신저 리보핵산, 이게 mRNA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이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이라고 해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전달체에다가 유전자를 넣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코로나에 대한 항체도 생기지만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생겨서 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mRNA 방식은 그런 면역 체계에 간섭이 없으니까 효과가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최근에 그런 효과가 이제는 또 객관적으로도 더 좋다고 입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오니까 이 회사 측에서 EU와 공급 가격 재협상에 나섰다라는 게 현장의 이제 분석입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 국내 백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리 계약한 물량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계약부터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뭐 최대한 협상을 해서 좋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어떤 형태든 간에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뭐 다른 백신이 추가로 개발이 돼서 뭐 백신들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지 않는 한 아무래도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 회사 측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도록 하죠.